달라지겠다, 쇄신하겠다. 자, 그러면 당장 눈앞에 직면한 저 당대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 당대표가 선대위 안 하겠다라며 손 떼고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출한 지가 벌써 몇 주째인데 아직도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 문제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공개 행사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인사만 나눴다고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여전히 선대위에 복귀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함께 보시죠. 사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 대표 리스크거든요.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손을 떼고서 계속해서 후보와 선대위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터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 당대표와의 갈등 문제. 이거를 아직도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와 국민의힘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네 라고 아주 짧게 네. 보통은 후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할 법도 한데 네 라고만 했다. 전재수 의원님, 이게 이제 갈등과 그 감정의 골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장면으로 많이 해석하던데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뭔가 좀 남아있는 것이죠. 남아있다. 뭔가가 좀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답답함이 이제 묻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무에 대해서도 우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어떻든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말하자면 원톱입니다. 거기에 이제 당 대표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김병준 위원장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조율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 와중에는 이제 이준석 당 대표의 아주 독특한 캐릭터. 제가 보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거라는 것은 더더구나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당의 모든 역량이 다 결집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될 당 대표가 사실은 계속해서 그냥 바깥에서 비판하고 엇박자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세계관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대표의 세계관이 모르겠다. 모르겠으나 어떻든 선거는 당의 역량을 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선대위 안 하겠다라고 하고 매일 비판 인터뷰 하고 다닌다라는 경우인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그렇죠.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선거 캠페인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이준석 당대표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대권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리더십,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리스크는 후보에게 간다, 결과적으로. 후보가 다 지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든 간에 그 모든 책임은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루에 정책 공약을 3개, 4개 발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리스크. 이거를 빨리 하지 않고서는 하루에 공약이 4개가 아니고 10개, 20개를 발표해도 사실은 이게 국민들께 정확하게 메시지로 전달되기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좋을 때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같이 빨간 커플티도 입고 복주머니도 주면서 이렇게 누구보다 친근하게 했던 모습들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후보의 발언에 네 라고만 말을 끊는 이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다라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나섰는데 이준석 당대표와 점심까지 먹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로서의 선거에 대한 역할을 다 할 거예요. 선대위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 선대위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별로 의미가 없죠.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제 복귀라는 것은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만나실 생각은 없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보세요. 지금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 여론이 많지만 앞서 전재수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그 피해는 윤석열 후보가 다 보게 된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조금 전에 후보와 만날 생각이냐라고 하니까 고개를 돌리면서 없다. 이 갈등을 봉합해야겠죠, 반드시. 아까 이제 악수하고 새해 그 덕담하는 장면에서 저는 뭘 봤냐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화답하지 않은 걸 본 게 아니라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의 필요성과 존재감을 인식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조금 품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중요한 지적이군요. 아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도와주세요. 선대시에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금 더 부가적인 표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냥 예. 덕담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수 있거든요. 이 대표가 어떤 기대했던 발언이 안 나왔다, 후보에게. 그런 면들이 조금 그 리더십 부재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희 위원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해서 고삐를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 큰 숙제는 지금 당내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탄핵해야 된다 아니면 다시 선대에 복귀시켜야 될 두 개가 충돌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는 다시 품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죠. 네. 김종인 위원장은 다시 품을 생각을 하고 밥을 먹은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불협화음은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에서 처음에 시작은 김종인 위원장의 정권을 줬지만 여전히 운행은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윤핵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여전히 당대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도 자기를 품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수도 없고 밥을 먹으면서도 만날 생각 없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나올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그렇군요. 것이다. 조금 더 담대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후보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매우 중요한 분석해 주셨는데 당내에서 선대위 내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표를 품고 가야 된다. 아니다. 이 대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어떤 강경론과 유화론.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사실은 베스트는 새해가 밝기 전에 당대표 갈등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그건 지금 시효는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정초라도 어쨌든 당대표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적어도 이준석 당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준석 당대표를 내치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포용하려고 하는 모습. 이준석 당대표가 돌아오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대표가 돌아오거나 말거나 중요한 문제 아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표심을 잡으려는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둘 다 우리는 서로 괜찮아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떠나간 표심을 잡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이 대표가 돌아오든 말든 그건 이 대표의 선택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잠시 후에 예. 김병임 대변인님 저희가 이제 선대위 쇄신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 텐데 당대표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드리기 전에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소식일 것이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위기감이 드는 소식일 겁니다. 제가 직접 대형 미디어월에 가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선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쪽 후보에게도 이 지지율이 최종 지지율은 아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최종은 아니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는 이재명 후보 역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모드고요. 윤석열 후보는 위기다, 바꿔야 된다라는 위기감이 느껴지는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볼 여론조사는 저희 채널A와 동아일보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기관 그리고 방법, 방식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채널A가 개국 10주년 여론조사를 실시했었던 시점의 여론조사와 그리고 지금 신년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의 변화 한눈에 봐도 보이죠. 채널A가 실시했던 당초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35.5, 윤석열 후보가 34.6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매우 접전인 정말로 두 후보가 딱 붙었던 그런 여론조사가 발표됐었는데 이번에 실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39.9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보시다시피 30.2%로 다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갭이 꽤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의 차이, 이 흐름, 이 추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일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 그 여론조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2.4%, 윤석열 후보가 31.4%로 두 후보가 여전히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양상의 여론조사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님. 예. 여론조사는 사실 결과마다 다른데 저희가 다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TV조선, 조선일보 여론조사, 리얼미터 등등만 제외하곤 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결과가 나오고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그 말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나옵니다. 앞서서 이준석 대표 갈등 보셨잖아요. 예. 이 갈등이 큰 영향 미친 것 같은데 이 대표 문제 그냥 이대로 두실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또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 65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의 여러 내용들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할 의지가 있기는 있는 것인가, 이런 뼈아픈 얘기들을 참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여론조사는 본디 여론조사의 지표 결과보다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난 11월 후보 선출 이후로 정권 교체의 압도적인 여론 속에서 윤석열 후보가 높은 지지세를 점하고 있다가 이 지지세가 꺾이면서 조금씩 하향으로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바꾸고 쇄신하고 변화하고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의지가 있냐고 피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회초리를 들고 계셨던 모습들은 결국은 더 잘하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 문제도 이게 단순하게 그냥 두고서 모른 척 외면하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문제를 비롯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고 말씀 주실 때까지 더 변하고 쇄신하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서서 여러분이 말씀 주신 게 선대위 내부에서 이 대표를 복귀시켜야 된다, 말아야 한다 이견이 많은데 후보가 아직 선택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한번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제주도를 가고 울산에 갔던 적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여러 고민들이 있었지만 후보가 직접 울산을 방문해서 이준석 대표와 손을 맞잡고 함께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이번 이제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들을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보여지는 모습만 취했다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또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치 않은 메시지가 나올까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고 해결하면서 국민들께 나아가기 위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한 과정 중이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일 겁니다.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 대형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미리 예고드렸지만 윤석열 후보에게는 충격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KBS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39.3, 윤석열 후보가 27.3%입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2%포인트 벌어졌습니다. 김병민 대변인. 이 매우 충격적일 텐데 일각에서는 윤핵관 문제, 이 대표 문제 다 국민들이 골치 아프니까 선대위 자체를 아예 당지도부와 선대위 자체를 쇄신, 방금 말씀하신 쇄신이 아니라 아예 해체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보수 정당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천막 당사를 통해서 그 어려움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의 있을 수 없는 대패를 기록하고 나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다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죠. 지금 주시고 계신 여론조사 지표의 수치를 지켜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는 그토록 많은 민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민심들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큰 반성의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있고 변하고 쇄신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위해서 신년 새롭게 새해가 시작된 만큼 선대위에 있는 구성원 하나하나 다 빠짐없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병민 대변인 입에서 박 전 대통령 때 천막 당사, 박근혜 대표 시절 천막 당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모두의 발언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보실 여론조사에서는 바로 그 안철수 후보의 숫자, 스코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10.1%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저희 돌직구쇼에서 매번 얘기해드렸듯이 안철수의 지지율이 두 자리가 나오면 이번 선거에서는 단일화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드렸는데 10%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자, 전재수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두 자리를 기록할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는 매우 큰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 오갈대를 찾지 못하면서 그렇군요. 일시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좀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시적이다. 일시적이고. 근데 이제 아마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저조하게 받는 그런 이제 대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들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연 국민들께서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에게 눈길을 줄 만한 여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는 그 순간에 아마 그 안철수 후보에게 일시적으로 이동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곧 그 양강 체제로 다시 저는 이제 복귀될 거다, 복귀할 거다,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나중에 단일화가 되더라도 저는 그 단일화 효과는 상당히 적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표의 상당 부분은 양강 후보에게 실망한 표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 한다 그래서 그 단일화된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의 표가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보기도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재수 의원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